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게 특정물하고요, 종류물로 대비를 해보게 되는데, 특정물의 하자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토지를 샀는데 건물 지으려고요. 근데 이 문제 쓰레기가 돼서 건물을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런 경우를 가리켜 바로 뭐라 부른다? 물건의 하자 중에서 특정 앞에서 권리 하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취득했던 권리가 소멸됐을 때 이때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자라고 부르고요. 어떤 토지를 매수를 했어요. 건물 지으려고. 그것도 다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그 밑에 쓰레기가 억수로 많이 폐기물이 가 있어서 건축허가 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특정물의 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자, 가을철인가요? 배추 300포 해서 매매대금을 지급을 배추가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배추가 100포기가 다 썩어버렸다고 하는 거, 200포기만 멀쩡하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종류물의 하자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건의 하자 부분은 토탈 한 10년, 12년 사이에 두 번 출제가 됐는데 주로 이제 권리 하자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한번 문제 보세요. 일단은 자 물건의 하자 관련해서 담보 책임의 범주 다시 가볼까요? 권리의 하자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었죠.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주제,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가 담보 책임의 내용이었다. 자, 한편 물건의 하자 파트에서는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완전물 급부라고 하는 것이 담보 책임의 한 되게 됩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전한 물건을 나에게 지급해라라고 하는 완전물을 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권리 하자에서는 선의하기 경우수를 따져봤던 거요. 바로 물건의 하자라고 해서 먼저 특정물의 매매. 아까 토지 샀는데 건물 지으려고 그 밑에 쓰레기 매대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 바로 이걸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로 부릅니다. 또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소유권 이전기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사실을 미처 고지등을 하지 아니한 그 집을 사서 들어가 보니까 물이 새고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특정물의 하자라고 부릅니다. 땅 사는 경우가 아파트 사는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특정물의 매매를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밑에 쓰레기가 맷돼서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원래 건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케이스가 될 테고요. 목적 달성 가능한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멀쩡해. 근데 누수가 있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목적 달성 가능한 특정물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앞에서는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악인 경우도 권리 하자에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단 선의로 한정을 하고요. 선의일 뿐만 아니라 이 자, 몰랐었던데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는 무과실이라는 것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샀는데 누수가 됐어요. 자, 아파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잘못이 매도인이 가려놨었거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알고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선의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언제야? 안날로부터. 그리고 아까 우리 권리하자는 이제 1년이었던 데 비해서 이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안날로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아파트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누수가 되는 사실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
매매계약 체결되고 등기까지 넘어왔지만 막상 입주를 해보니 누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선이 몰랐었고 거기에 잘못이 없었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선 소장안 작성을 누수가 수리하는데 1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장 쓰는데 그런 거 이제 부탁하려면 한 100만 원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 누수가 뭐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가치가 있다. 그 수리하려면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금액이 별로 안 됐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라서 6개월 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슈가 되는 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보겠습니다. 물이 콸콸콸 솟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든가 또는 아까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건축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 논의 전제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 역시 바로 안나로부터 6개월 내 계약을 해.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뭐 하나 받은 게 있고 그것으로 목적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또 목적 달성할 수 없더라면 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매수인 자체가 선의 무과실 그리고 and 두 번째 요건으로서 안으로 이렇게 담보책임을 물어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정물 매매에 관한 주가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한편 물건의 하자 중에서 종류물 매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초 300포기 보자 뭐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보내고 나서 만약에 매출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이 배추가 100포기가 썩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기본 구조 똑같습니다. 선임무거실의 매수인 안나로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럼 만약에 300포기 값을 줬는데 100포기가 문제가 있으면 100포기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배추가 다 썩어버린 거지. 그런 경우에 이 사람 안나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제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예,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00포기 중에서 자 바로 200포기나 뭐 100포기가 탈락하자 뭐 250포기 280포기가 썩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원래 목적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제 문제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앞에서 권리하자와 다르게 권리하자에서 담보 책임의 내용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건의 하자에서는 지금 나왔던 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특이한 거 하나 나와 있죠. 안전물의 급부 청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자 안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포기 보해주 다시 다 보내라라고 이렇게 완전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에서 완전물의 급부 청구. 자, 하나의 출제 쟁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물건의 하자에 따른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결국 이제 뭐 깊이 다룰 주제는 아니고 작년 한 것이 완전물의 급부 청구 배추 300포기 다 채워넣어라 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하자라고 하는 개념과 물건의 하자 짬뽕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경매에 있어서 하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하자 관련해서 이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거.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자면 양이 너무 많아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 경매 절차가 무효 있을 때 채무자의 담보 책임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매 절차가 무효다. 어떤 이유고 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병이라는 매수인은 채무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어떻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해서 자 다시 자 경매에 있어서는 기억하실 주제가 다른 것 과정 모대와 너무 복잡해. 경매에 있어서는 어떻다 담보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하자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한편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폐기물이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 그래서 경매 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않는다. 그래서 경매 파트에서는 자 지금 15년 정도 사이에 두 번 출제됐는데 경매 절차가 무효했을 때 담보 책임 성립. 경매 목적물 대상물 자체에 뭐 쓰레기가 있다거나 해서 하자가 있을 때 역시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경매 얘기하고요.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니 다른 거 공부할 것들과 비교해서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자 경우에서 복잡해. 뭐 담보 책임이 어떤 경우에 되게 복잡해.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비고 가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려고 하시면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 그 다음에 경매 대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해서 지금 이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제 이렇게 두 가지 주제 크게 세 가지가 되나요? 그래서 권리의 하자라고 해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그다음에 수량 부족, 저당권 실행 등 경우의 수 가지고 대금 감액 청구인지 계약 해제인지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등 하면서 악의 매수인 권리 하자에 있어서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이 사람은 자 계약 해제 외 손해배상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 권리하자 파트에서 저당권 등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테고요. 물건의 하자 관련해서 종용을 매매해서 완전 급부 청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매 파트에서 마지막 권리하자의 경매 절차가 무효했을 때 담보 책임 문제가 되지. 그다음에 목적물의 하자에 있어서 역시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 담보 책임, 경매 물건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이 있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만 끊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검토 드리게 될 교환 계약 이런 파트에서도 계약 해제라든가 또는 이제 대금 감액 청구 주로 계약 해제가 많이 구성이 되는데 또 손해배상 청구가 이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구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매도인 담보 책임만 가지고 갈 것 같으면 한 번 더 찍고 넘어가 버리면 될 문제인데 교환 계약 파트에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조항을 공부를 게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조금 용기 주셔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들 토한다는 그 파트구나. 그저 요렇게 좀 자기를 위안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최소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자나 학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에 대한 담보 책임, 힘들다는 거, 여러 번 반복해도 헷갈린다는 거 미리 전제하고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매매와 관련한 쟁점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교환 계약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